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IoT, 사물 인터넷의 지식능력 검정 강의를 맡은 박승찬 교수입니다. 저는 전자정보통신공학 박사이고요. 26년 동안 이 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 그리고 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할 이 강의 과목은 이 IoT 지식능력 검정과 관련해서 주로 여러분들의 그 학습 능력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자 제가 이렇게 일을 맡게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지식능력 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물 인터넷의 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 사물 인터넷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사업이나 기술 정책, 그리고 나가서는 사물 인터넷의 표준 동향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 IoT 지식 관련해서 이 얼마만큼 현재 지금 이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지식능력 검정의 그 NCS, 다시 말해서 이제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직무능력 표준의 연계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IoT 지식능력 검정의 수업 방식이나 학습 관리법을 설명함으로써 이 오버뷰, 개요에 대한 것을 마칠까 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개념 원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 이 M2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M2M,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합니다.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OT라고 해서 Web of Things, 그래서 이 웹 기술이 바로 이 사물에 내장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라든가 또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IoE는 결국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래서 모든 사물들의 인터넷이 들어가게 되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물,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용했던 정보통신 방송 이런 부분들에 이 사람과 사물에 대한 부분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건 바로 이렇게 사물과 사물 간의 그 지능통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인터넷과 웹 서비스를 우리 인류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겠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이 기기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또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미래의 정보통신 방송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지능통신이라고 하는 또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만물지능통신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크게 한 5가지의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의 그 카테고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또 과대하게 소비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료나 금융, 또 소방, 보호, 보안, 또 치안, 국방, 안전 이런 것들처럼 개체를 보호하고 또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또 보호하게 되는 주로 그런 일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재미나 교육, 오락, 또 패션, 미용 홍보, 또 나가서는 계몽하는 일까지 이런 것들이 그 사물 인터넷의 영역의 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과 자연 생태계, 또 지구와 우주에 이르는 바로 이러한 이 거대한 기계들이 바로 어떤 지능을 갖게 되는데, 우주 정거장이라든가 또는 로켓이라든가 또 화성에 쏘아보낸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인터넷에 접속이 돼서 이 자유자재로 이 접속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체득한 또는 거기에서 검출한 어떤 정보를 사람에게 원격지로 이렇게 전송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 통신연합이라고 하는 이 ITU가 있는데요. 이 ITU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뭐라고 내렸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커넥티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M2M도 머신 투 머신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선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선 케이블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규명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ID,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코드나 또는 이제 RFID 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인식을 하기 위한 생체 인식이라든가 사물 인식을 하기 위한 그 장치들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규명이 가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자체 주소라는 것은 바로 인터넷 주소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v6라고 하는 바로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 물리적인 사물들을 구성을 해서 이 가상의 공간에 있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수집된 정보로부터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또는 사용자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어떠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의 그 성장은 그래서 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2조 원 정도의 규모가 2020년에는 22.8조 원의 규모로서 자그마치 10.4배 정도 증가하는 걸 예측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단적인 예로 보더라도 앞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또는 이 태양계와 우주에 존재하는 각종 이 사물들이 있는데 그 사물들을 바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바로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했을 때 자그마치 10년 동안에 총 4조 6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사업의 동향들을 또 잠깐 살펴보면은 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앞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이렇게 더럽고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이런 일들 부분에 인류,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직접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바로 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어떤 기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도로나 이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우주정거장이나 로켓처럼 이렇게 공간을 넘나들면서 그 공간 속에서 인류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바로 대신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공사 관련한 또는 이제 조형물, 조명, 뭐 어떤 각종 가전기기들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위에 보면 벌써 이 사물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 보면은 가전기기가 있고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각종 사무기기들까지도 이제 인터넷에 접속이 돼서 우리가 그 사물을 통해서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료나 병원, 약국, 또 산후조리원, 요양원, 장례식장처럼 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인체에 어떤 질병 또는 이제 사망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 관여되는 바로 이 의료 또 보건, 건강, 복지 쪽에 이런 그 기술들이 바로 이 하나의 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포츠나 레저, 레포츠, 게임, 또 섹스, 건강, 노화 예방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곳, 그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의 어떤 그 재미와 오락과 운동을 통해서 뭐 근력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자손을 낳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바로 사용되는 바로 인터넷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음식과 숙박과 마사지, 사우나, 보건, 위생 같은 것처럼 주로 이렇게 그 인체의 이 소화계통이라든가
또는 인체의 신경계통에 작용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기계들이 바로 이 5번째 카테고리에 있다고 하겠고요. 6번째는 이제 교육이나 학원이나 학교, 또 유치원, 문화센터, 문화재, 박물관처럼 주로 우리가 콘텐츠 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 지능 또는 메모리, 기억 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이게 작용하는 인터넷이라고 하겠습니다. 7번째는 이제 환경이나 재난, 재해, 재앙, 또 수자원이나 지하자원처럼 이렇게 것들은 주로 사람이 사용하는 그 일생 동안 써야 되는 어떤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자원이기도 하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의식주를 이렇게 형성해 주는 각종 화학 물질이라든가 또는 이제 화학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료들을 갖다가 이 채집해서 가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업 사회를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적용하는 것과 또 재난과 재해 재앙처럼 뭐 지진이 났다든지 또는 태풍이 불었다든지 또는 이제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뭐 외계에서 어떤 그 유성이 또는 혜성의 충돌 위기가 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거대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여기 7번째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겠고요. 8번째는 이제 그러한 그 에너지원이나 전기, 주로 각종 이 전기 에너지 사회가 지금 계속 우리는 더 확대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 화석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고갈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이제 태양 광 발전이라든가 또 풍력 발전 또는 수력 발전, 조력 발전하면서 이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전기 에너지로 소모하게 되는 그러한 이 에너지의 어떤 이 원들을 찾아내는 것에 바로 이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9번째는 이제 자동 판매기나 심부름센터, 택배 물류 유통, 전자상거래처럼 주로 이렇게 보급 또는 배급 또는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교환, 막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기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택배나 물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바코드나 또 RFID 코드를 통해서 또는 우편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이 물건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송신자와 수신자 또는 이제 물건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 현재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이제 웹 접근센터나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군부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그 공공 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들을 방문해 보면 그 디지털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얻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를 뗀다든지 어떤 그 증빙서들을 내가 이렇게 자동으로 발급받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10번째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는 이 보안이나 신변을 보호하는 또는 이제 치안 또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처럼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장치로 쓰이는데 대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또는 이제 사이버 수사대 또는 이제 경찰 이런 군부대 이런 곳에서 주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또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호신용품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쪽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어떤 문화재라든가 또는 개인의 어떤 저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꼭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보안 관련한 이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는 지하도 또는 나침반, 라이트, 경광등, 계산기 이런 것들처럼 경보, 알람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인지 기능으로서는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잊어먹을 수 있는 것들도 이 사물이 그걸 또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망각 또는 뭐 잠깐의 어떤 치매 뭐 이렇게 건망증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또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요. 또 나침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위를 찾아내는 동서남북
이 방해를 찾아주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헤매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계인데 바로 그런 기계나 기구까지도 이제 그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죠. 그래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은 점점 더 이렇게 자그마한 사물들에까지도 인터넷이 이제 내장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는 이제 농사나 임업, 수산업, 채집도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낚시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물, 그리고 또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각종 이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계가 됐건, 이 농기구가 됐건, 그동안에 우리 인류의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이제 그러한 이 도구나 기계 장치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째 같은 경우는 의류 패션이나 문학, 음악, 미술, 공연, 컨벤션, 콘텐츠, 사진, 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 전시 컨벤션 그리고 또 교육 또 영화 이런 것처럼 이 오락이라든가 또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는 전시한다,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문의 목적을 갖고 어떤 이 사업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바로 이 14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의류나 패션 같은 것들도 보면은 최근에 이 스마트 의류라든가 또는 스마트 이 패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터넷이 벌써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정보기술 또는 법률 권리증, 인증서, 자격증, 또 여권, 화폐, 출입증처럼 어떤 이렇게 그 문서 형태로 돼 있어서 나를 어떤 증빙한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그 교육을 받았던 어떤 그 흔적 또는 그거 어떤 노력의 결과 이런 산출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바로 이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째는 인맥이나 SNS 또 3D 나노 바이오 반도체 또 이런 방송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여기에 좀 많이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17번째는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홀로그램, 증강현실, 3D 아바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또는 홀로그램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만나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즉시 즉석에서 이렇게 이해와 또 알게 된다는 것, 노잉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의 사업 관련한 동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사물에 관련돼서 내장되고 있는 이 중앙 처리 장치죠. 이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컴퓨터.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또는 이제 마이컴 또는 마이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정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통신망이나 여러 가지 무선망 또는 이제 유선망을 통해서 이 전송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모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대한 이 정보통신망이 기관망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가망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다면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 이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이 사물 인터넷은 바로 그 단말 쪽에 해당되는 이 신경망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은 이 사물 인터넷 쪽에서 지향하는 방향은 오히려 말초신경 쪽에도 해당이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주로 이렇게 중추신경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교통이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이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이 센서
어떤 디텍트 할 수 있는 검출 기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내장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 기기의 하나의 특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용자가 이 감시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이 전체 대상체를 이렇게 완벽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이 판단에 의해서 또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모니터링이나 관제 시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다 이렇게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IoT 지식 능력 이 내용에서 우리가 더 배우고 함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만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건데요. 그 인간과 로봇에 의해서 바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어떤 기초 체력이 좀 약한 사람도 이렇게 그 쌀가마를 들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체력을 보강하면서 버텨주는 바로 그런 이 수트죠, 수트.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다 보면 그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아이언맨 수트 같은 그런 수트들도 앞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의 이제 재활의복인데 여기도 보면은 사람의 어떤 이 근육의 근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서도 가정에 뭐 이렇게 병원에서 특별하게 이 조제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집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감성 완구 로봇 같은 것들은 지금 그 뭐 KT에서 현재 지금 상품으로 내놔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어떤 그 학습용, 유아 학습용 로봇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리모컨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요즘 뭐 리모컨이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리모컨이 오히려 이러한 그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리모컨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능들이 하나의 그 단말 기기에 내장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한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정보 가전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그 에어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조명 또는 이제 환기 뭐 이런 기계들이 공조 시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는데 그 존재한 것들이 이제는 사물 인터넷으로 엮여서 한 곳에서 다 통제가 가능하고 또 제어도 가능하고 감시도 가능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러한 그 인간이 어떤 전기 휠체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보다 더 이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인간의 감각 중에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계들이 주로 이렇게 휴먼 인터페이스를 이루면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러한 것들이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그 개발과 또 보급 또 이런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써보고 또 노트북을 최근에 나온 걸 써보면은 얼마만큼 지금 성능이 좋아졌는지 또 기능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보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이러한 그 OLED 디스플레이 같은 소자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편안하게 또 편리하게 또 그리고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급의 그런 커브드 TV까지도 지금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에 병합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의 그 정책 동향을 최근에 한번 살펴보면, 작년에 그 12월 8일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NIA, 정보화진흥원에서 바로 이렇게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9개의 기관이 이 사물 인터넷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추진을 위해서 공동으로 운영하자.
뭐 이런 협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바로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한 어떤 이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도 지금 사물 인터넷을 국가의 중대한 이 신사업이나 또는 신기술 이런 쪽으로 정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가까운 중국도 이렇게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그래서 NSF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이 IPv6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전망한 자료인데, 차세대 그 어떤 미래를 향한 이런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또 네트워크화가 진행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로봇과 사물 인터넷과 만나서 새로운 진화를 맞이하고 있고 또 로봇이나 의료건강, 자동차 교통,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곳인데 이 프론티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지금 사물 인터넷의 이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휴대전화 시장이라든가 또는 TV 또 전자책 또 그리고 일반 서적 또는 게임 또 SNS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서 앞으로 그 모든 사물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면서 보급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이 표준화 동향인데 바로 이러한 그 기술과 정책과 또 이 새로운 신산업 또는 신사업의 이런 그 등장으로 인해서 이 표준의 필요성이 각별해짐으로 인했고 거기에 오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16일이죠. 여기에 그 원 M2M 표준 기반으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를 공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 표준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오픈 소스 연합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인베디드화 되어 있는 내장형 시스템들의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더 촉진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IoT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정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권리자가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걸 우리가 라이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오션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오픈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존의 어떤 이 오션 이 표준화 기관이나 또는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렇게 소스 코드 자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개발자의 어떤 그 몫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개발한 그런 오픈 소스가 이러한 IoT 산업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어떤 이 저작권을 보호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이 IIC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는데 바로 이런 것은 또 인텔과 시스코, AT&T,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IBM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설립을 했고요. 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올조인이라고 해서 이 오픈 소스인 올조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 퀄컴 하면은 우리 CDMA 기술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분들은 알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리눅스 재단에 이런 것을 넘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서버 또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되고 있는 이 개방형 OS인 바로 리눅스를 이렇게 퀄컴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 올신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LG 그리고 HTC처럼 저런 그 신생 회사들도 지금 이 회원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올조인 표준화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스레드 그룹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그룹에서는 주로 여기 와이파이, 그 다음에 NFC, 블루투스 또는 지그비 이러한 무선 통신 기술인데 와이파이는 알겠지만은 이렇게 공중 무선 랜의 기술이고요. NFC는 우리가 이 티머니처럼 이렇게 지하철을 통과할 때 사용하는 그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RFID 기술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이어폰이나 또는 이제 그 여러 이 태그를 인식하는 기술로서 이 블루투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비콘 기술로 또 쓰기도 하고 또 지그비 같은 경우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무선 이 통신망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저전력 기술이 바로 지그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이 OIC라는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물 인터넷의 이 표준화를 위해서 이 퀄컴과의 경쟁 또 오픈소스 공동체와의 협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그 이 리눅스 재단이 이 퀄컴과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과목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지금 제1회 IoT 지식능력 검정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11월 22일 날 지금 시행할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객관식 50문항으로 일단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대학생들 또는 이제 기업의 재직자들이 사지선다형의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식 능력,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영역이나 이런 관계하는 것들은 이렇게 CPND라고 해서 우리가 이 콘텐츠,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도 이 지식 능력 검정에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그 NCS라고 하는 내셔널 캐리어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또 일부에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NCS 관련한 것도 앞으로 이 자격 검정이라고 하는 이 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NCS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수업 방식은요. 본 수업은 이렇게 이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 IoT 지식능력 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동영상 강의이고요. ePassKorea.com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준비할 것은 이 노트북이나 필기도구 또 이제 접속 가능한 포털 사이트들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 일정표를 게시하게 되면은 우리 수강생들이 그 일정표를 확인하고 들어와서 반드시 그 회원 가입과 회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안내 메일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수강생들은 이 학습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습과 복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알고자 하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좀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지식 능력이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그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그 이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그 용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약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뭐 이렇게 M2M 그러면 M2M 자체도 약어거든요. 그래서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공부라든가 또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그 용어 자체를 자유자재로 자기의 그 지식으로 갖게 되는 그래서 누구에게 자기가 그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NCS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자기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그 직종 또는 직무 이런 부분에서 그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고득점의 의지가 좀 충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뭐 슬렁슬렁 공부하고 대충대충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깐깐하고 좀 독하게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 고득점을 자기가 취득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래서 자기의 발전에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바로 이 학습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수강생의 건강 관리라든가 또 두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브레인은 바로 하나의 그 지능의 어떤 이 작용물인데 그 지능이 바로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의 사물지능과 이렇게 교감을 이룰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의 어떤 건강관리나 지능지수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고요. 수강생의 어떤 그 지식관리나 기술관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이런 기술들을 리서치하고 디벨롭하면서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또 새로운 어떤 창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물인터넷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능력 또는 재능, 재주 이런 것들을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좋은 기회가 바로 이 IoT의 지식능력 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본 이 박승찬 교수에게 직접 연락을 줘도 되고요. 또 단연간에 걸쳐서 저는 한 10년 넘게 이렇게 대학생들을 직접 멘토링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고등학교에 제가 그 학문적 대부로 인해서 그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는 어떤 지식을 요번에 이 사물인터넷 지식능력 검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의 어떤 자기의 이 지식의 카테고리로 확보할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미래 직업 그리고 자기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직업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